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20대 대선 투표 결과 새벽까지 아마 마음을 졸이며 다들 지켜보셨겠죠. 국민의 선택은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었습니다. 양강 후보 간의 어떤 득표율 차이가 정말 불과 0.73%포인트, 정말 역대 최소의 격차로 당선이 됐는데요. 또 20대, 30대 남녀의 표심이 크게 갈라졌다는 그런 분석도 나왔죠. 이긴 쪽도 진 쪽도 이젠 결과를 겸허하게 또 제대로 해석해서 다음 걸음을 또 내딛어야 할 그런 시점인데요. 자, 뉴스픽에서 이번 대선 결과와 표심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어린이들이 지금 코로나19에 많이 감염되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아이들도 대부분 지금 재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돌봐야 할지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큽니다. 이 방역당국이 내놓은 증상별 대처 방안, 저희가 잠시 뒤에 꼼꼼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3월 10일 목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문을 엽니다. 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오늘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함께하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바쁘셨을 텐데 이제 좀 한가히 잠 한숨 못 주무셨죠? 예. 자,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는 오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0대 대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는데 투표율, 득표율, 또 이제 당선 인사를 저희가 지금 잠시 전에 이제 들었는데요. 이 내용과 더불어서 각 당의 반응들 먼저 좀 정리를 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대표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36.93%라는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로 시작된 이번 20대 대선이 전국 투표율 77.1%로 마감이 됐고요. 네.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광주 81%까지 치달았고, 또 방송 3사와 JTBC가 진행한 여론조사가 0.7% 내외에서 승부가 갈리는 초박빙 결과를 예상해서 지난 밤까지도 최종적으로 당선인이 확정되지 못한 상태로 중계가 이어졌습니다. 역대 가장 근소한 표차인 24만 표대에서 최종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이 확정되었고요. 최종적인 득표는 1639만 표 수준인 48.56%, 더불어민주당은 47.83%,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2.37% 정도를 득표했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당선 소감에서 저와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가 함께한 승리라기보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최종적으로 헌법 정신을 준수하고 의회를 존중하며 야당과 협심의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덧붙여 이재명 후보는 모든 것은 다 제 부족한 때문이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니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당선인께서 우리 사회를 통합과 화합의 시대로 열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자, 각 당, 당별 반응도 좀 짚어주세요. 네. 네, 각 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예상했던 표차보다는 근소한 표차를 남겼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사 같은 경우에 최종적으로 당선인 확정될 때까지 굉장히 긴장된 상태가 이어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비록 선거에서는 졌지만 국민을 위한 민주당으로 다시금 거듭나겠다, 새롭게 개혁하겠다라는 메시지 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 대선 결과를 보시고 두 분은 어떤 점을 생각하셨는지, 국민의 어떤 요구가 이 안에 반영돼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 말씀 좀 들어보죠. 먼저 신보라 의원께 들어보죠. 네, 저는 교체라고 하는 그 한 단어로 국민의 요구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은 대한민국 정부의 변화를 보면 거의 10년 주기로 정권이 교체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이후에
지금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네. 건데요. 결국 국민들께서 모든 것이 좀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뭐 정책도 경제도 일자리도 부동산 값도 뭐 방역도 네. 일상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이 바람이 교체라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 아닌가 싶고요. 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비정규직 정규직화, 뭐 탈원전, 평화, 부동산 잡겠다. 어찌 보면 듣기에는 참 좋은 말들이었지만 네. 그런 정책들이 갈등과 불안을 양산해왔고 또 실현 가능성이나 어떤 대안 없이 국민을 상대로 실험에 가까운 일들을 벌인 데 대한 피로감, 불만, 정부에 대한 불신이 누적된 결과다라고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 정말 전통적으로 정치공학이 이제까지 우리 사회를 좀 관통해 왔다면 예. 더 이상 우리 사회가 그런 게 통하지 않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표가 아니라 단 하나의 세계로서 존재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 효능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우리의 대표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근소한 표 차이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번에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 이런 프레임이 굉장히 격하게 부딪히면서 사실은 개인이 뛰는 것이 아니라 그런 프레임 간의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통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작은 표차가 날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당내에서도 사실상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근데 막판에 이렇게 근소한 표차를 끌어올렸던 것은 이제 계속 격화되었던 젠더 갈등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들을 했던 인사들에 대한 문제 같은 것이 중간에도 문제가 됐지만 뭐 선거 막바지에도 또 문제가 됐거든요. 네.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명분 없는 그리고 실기한 단일화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감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A 후보를 뭐 지지했던 후보가 네. A 후보가 움직이는 대로 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를 더 이상 대의한다라고 판단하지 못했을 때 나는 더 낫거나 덜 나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네. 그래서 누구도 자만하지 말고 국민에게 위임된 자리임을 잊지 말라는 준엄한 꾸짖음이었다라고 보입니다. 네, 국민의 어떤 정치 효능감, 표로서 보여주는 그 정치 효능감을 보여줬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후보 간의 이제 표 차이가 워낙 적고 또 이제 여기서 또 나오는 문제는 지역 갈등의 문제가 없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우리가 이제 예상을 미리 이제 좀 했었었는데 표로 보니까 또 다시 아직도 좀 남아 있는 이 지역 갈등의 문제라든가 젠더 갈등의 문제. 이런 차이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 하셨습니까? 신보라 의원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네, 우선 지역 간 표심은 이제 개표 결과로 다 보여지는 것이고 세대별 이제 표심은 출구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렇죠. 추정하게 되는 건데요. 네. 지역 구도로 살펴보면 결국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구도가 여전히 고착화되어 있다는 건 보여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충청에서는 표심이 5대5로 갈렸고요. 서울에선 윤 당선인이 31만 표를 이겼고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에서 46만 표를 이겼습니다. 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호남 득표율을 마의 10%를 깬 것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보는데요. 전북에서는 14%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통 지지층에 기대지 않고 전국 정당으로 혹은 지역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지속적인 호남 행보가 좋은 결실로 이어졌다고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경기도 지역을 다져왔기에 그것이 득표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지난 4.7 재보궐선거 지난해 있었을 때 그때는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거의 60대 60% 30% 정도로 거의 압승을 했었는데 비해서 서울에서는 그 격차가 이기긴 했지만 굉장히 좁혀졌어요.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조금씩 성찰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보이고 세대 표심에 있어서는 그간 국민의힘에서 세대포 이론 혹은 이대남 구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새 지지층 확보에 주력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4050대 60 이상의 지지 양상, 양대 대결 양상은 유지 강화되면서 기대했던 2030은 격차를 좁히지 못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남녀 간 선호도도 갈려져 가지고요. 2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47%를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가 45%를 받았어요. 네. 30대에서는 역전이 되긴 했지만 결국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대남 치중 전략이 상대적으로 이대녀에 대한 적대적 반감 효과를 일으키면서 그렇죠. 이게 이런 표 대결 양상으로 굳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격차를 좁히는 역할을 우리가 했다는 부분 인정하시는 거군요.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전략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2030 득표율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9대 대선 때는요. 국민의힘이 당시에 젊은 층 지지가 굉장히 약했고 꼰대 정당 이미지가 강해서 19대 대선 때는 대선 출구조사에서 2030 지지율이 10%도 나오질 않았었어요. 그랬군요. 그에 비교한다면 젊은 층의 지지도가 증가는 했다라는 평가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정권 교체의 열망을 충분히 이제 퍼센트로 받아안지 못한 이유를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이 곱씹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출구조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뭐 명확하게 볼 수 있듯이 세대 간 갈등이나 지역 갈등은 우리 사회에서 원래 계속해서 있어 왔던 부분이고요. 젠더 갈등이 지난 선거에서부터 뭐 부각이 되기는 했지만 이렇게 전면적으로 외신에서 보도가 되고 예를 들면 여가부 폐지론을 앞장 세운 당선이 당선됐다라는 보도들이 나간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논란이 되기까지 전면에서 이렇게 젠더 프레임이 이렇게 격화됐던 적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현재 이번에 표를 뚜껑을 열었을 때 뭐 20대 이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남성 지지율이 58.7%. 였는데 비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36.3% 지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역으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58% 20대 여성이 찍었기 때문에 거의 표차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쪽의 성별의 우호적인 정책 그리고 상대 성별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책을 편다는 것은 아무리 최고 득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 이상을 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공학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이 한국 사회에 뿌려놓은 씨앗이라고 해야 될까요? 향후에 이것이 어떻게 갈등 비용을 일으키고 우리 사회를 분열시킨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정치권의 어떤 정당도 특별히 공당이라면 이런 선거 캠페인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막바지에 3.8 여성의 날에 이르기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여혐적인 어떤 캠페인들이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대응하는 방식으로 1번남, 2번남 같은 어떤 전략들이 또 나오면서 막판에 사실은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고 예상됐던 부분들을 2030 여성들이 굉장히 근소한 표 차이로 끌어올리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정치적인 목소리 그리고 국민으로서 어떤 권리를 쟁취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2030 여성들이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선의 기쁨과 더불어서 명확하게 내부에서 평가를 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우리 미래 사회에도 정말 유의미한 방향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될 것이다. 분열에 대해서 좀 더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심상정 후보의 득표에 대해서도 두 분께 한 말씀씩은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후보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이죠. 실은 그래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정말 여성을 위한 정당, 소수를 위한 정당은 우리 정의당이다. 그래서 정의당을 지지해달라라고는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금 이대녀의 표가 또 이재명 후보에게 몰린 걸로 봤을 때는 정의당의 선택이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뼈아프게 좀 느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 대표님께서는? 네, 많은 국민들께서 정의당에 투표를 해주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명확하게 문제를 직시하고 통찰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 대선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져갈 수 있는 정책이 부족했다는 부분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렇게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이라는 두 양당 간의 프레임 갈등이 격화되는 선거일수록 사표론 논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렇게 근소한 표차로 사실은 승패가
사례가 갈려졌기 때문에 이미 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이라든지 여권 지지층에서는 이제 정의당에 대한 분노라든지 증오의 발언들이 막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기에 20대 당선인과 또 이번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이 180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 뭐 이번에 승패와 상관없이 대통령 결성제를 비롯한 위성정당 방지 등의 정치 개혁을 도입하겠다라는 것을 국민에게 다시 한번 공언을 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윤당성인 역시도 자신의 소신은 다당제라는 발언을 한 바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전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개헌을 하는 것은 국회의 도움이 없이는 정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중의 합의를 이루고 있는 부분은 이미 정치 개혁에 있어서는 수십 년 합의를 이뤘습니다. 다만 실천이 되지 않았을 뿐인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민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뽑아야 해서 내 표가 사표가 될까봐 이런 방식으로 더 이상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중간에 사퇴했던 것도 같은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한 걸음 정말 나아가는 결실을 맺어야 하는 시기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주목하고 양당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양당제에서 다당제 과연 우리가 이걸 실천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정치적인 고민도 있다라는 지적도 해주셨어요. 자, 윤 당선인의 당선 인사를 또 두 분이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좀 듣고 싶은데요. 먼저 신보라 의원께서. 우선 뭐 수락 연설도 있었고 아까 이제 당선 인사도 있었는데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 중에 하나가 위대한 국민의 승리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들을 잘 모시겠다.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 그리고 그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국민과 소통하겠다. 그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렸습니다. 조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의회가 민주당이 172석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마음만 먹자면 대통령과 집권당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 법 개정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를 현명하게 타기 위한 정치적 리더십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간 늘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이 막상 당선이 되고 나면 유리상자 속에 보물처럼 가까이 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도 실은 좀 호탕하고 대화에 좀 꺼리낌 없는 그런 스타일을 보였던 것만큼 권력을 좀 더 내려놓고 국민만 보고 일하겠다는 그 다짐을 좀 잊지 않고 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헌법 여러 가지 발언들 하셨는데 헌법 정신을 준수하고 의회를 존중하겠다라는 말씀을 정말 이 언어로만이 아니라 실천해 주시는 당선이 되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우리 사회가 세대, 지역, 젠더 할 것 없이 굉장히 분열되어 있는 사회인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국회가 나서서 협치하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굉장히 큰 사회적 메시지와 상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계속 캠페인 과정에서 강조해왔던 것이 혼밥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왔는데 이 말은 결국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내겠다라는 약속이잖아요. 안철수 후보와 이야기를 이렇게 단일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 좋은 어떤 정권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꼭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숙제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힘든 시기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대통령 인수 또 앞으로 향후 국정에서의 바람 간단하게 한 말씀씩 들으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 권력에 충성하지 않겠다.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구현하겠다. 그게 국민의 바람이고 요구입니다. 그 요구만을 듣고 움직이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 대표님께서도요?
이번 선거 캠페인에서 지워졌던 많은 목소리들의 의견이 대한민국에서 더 많이 들리고 우리 사회가 더 포용적이고 더 대안을 가질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음 대선에서 이번 당선되신 분들과 또 캠프가 여러 역할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정치권이 먼저 좀 서로 존중하는 태도로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뉴스픽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이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3분 즉석 카레 만들듯이 법안을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 문제